몇십만에 달하는 메뚜기는 밭에 내려서 작물을 마음껏 먹어치웠다. 나중에는 무엇 하나 남아나지 않았다. 메뚜기가 사라지자 청년은 밭에 엎드려서 울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아무도 울지 않았다. 그들은 죽은 메뚜기를 끌어모아 태우고 태우는 일을 끝내자마자 다시 개간 작업에 매달렸다.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양을 쫓는 모험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 에티오피아의 무명 선수가 맨발로 달려서 우승을 했습니다.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비킬라였어요. 4년 뒤의 도쿄올림픽, 그는 6주 전에 맹장 수술을 받은 몸으로 마라톤에 출전을 했고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국민 영웅이 된 아베베에게 에티오피아 황제는 자동차를 선물했어요. 그리고 아베베는 그 차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하반신 마비. 하지만 아베베는요, 좌절을 하는 대신에 다른 도전을 택했습니다. 장애인 탁구와 눈썰매 대회에 도전하고 휠체어 양궁 대회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72년 뮌헨 올림픽 개막식, 아베베 비킬라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섰을 때 전 관중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 모두는 수없이 좌절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이지요. 아베베처럼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만이 끝까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니까요.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그는 넘어지자마자 다시 일어났다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토 다카유키의 나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로 했다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몇 가지 팁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시험 직전에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자의 의견이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시험 전에는 공부량을 압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수험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시험 전에는 공부량을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그런 작업의 목적이 시험 준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 이외에 불안감 제거도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시험 전의 불안감은 내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이것도 모르고 아직 저것도 모르고 계속 부족한 부분만 확인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감은 없어져요. 시험 결과는 물론 실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시험 당일날의 컨디션과 멘탈이 한 20%는 잡아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어려우면 모두에게 똑같이 어려운데 자신감이 없으면요, 객관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나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긴장을 더 많이 하다가 평소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일종의 착시 현상이 공부의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계속 범위를 압축해가면서 다 외우면은요, 마음속에서는 준비를 마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우리들로 하여금 할 만큼 했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가게 합니다. 특히 이 저자의 공부법처럼 자격증 시험에 턱걸이라도 합격하는 게 우선인 분들은 그런 멘탈이 더 중요할 겁니다. 오늘은 그 밖에도 매일 공부하는 루틴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노트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교과서에 어떻게 필기를 하라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화려한 펜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저는 이 저자의 성향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서도 24살에 사법시험을 빨리 합격한 친구는요, 빨간 펜, 파란 펜도 쓰지 않고 오직 제도 샤프 하나로 고시 준비하는 걸 옆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일이 다가오면 공부 범위를 압축한다. 시험일이 다가오면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불안해진다.
문제집은 지금까지 푼 것만으로 충분할까? 달리 읽어야 할 책이나 기억해야 할 내용은 없나? 초조한 마음에 시험 직전에 공부할 범위를 넓히고 새로 문제집을 구입한다.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나눠주기 직전까지 교재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경우다. 우연히 직전에 본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지만 문제를 풀지 못하면 더욱 초조해질 뿐이다. 그런 정신 상태로 시험을 치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본 시험에서는 그 전까지 공부한 지식을 100%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 허둥지둥 다른 문제집을 풀고 암기해도 갑자기 실력이 향상되는 건 거의 없다. 이라는 짬짬이 공부해서 익힌 지식으로 우리는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 직전의 불안을 자신감으로 바꿨다. 먼저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공부해야 하는 범위를 줄였다. 나의 공부법은 과거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중심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풀지 못한 문제만을 복습하기로 했다. 문제집을 2번 풀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3번째 복습할 때 확인한다. 그리고 3번째 복습에서 풀지 못한 문제는 4번째 복습 때 다시 확인한다. 그렇게 하면 지식이 차츰 기억에 정착되고 공부하는 범위는 줄어든다. 마지막에는 풀지 못한 문제가 거의 없는 수준이 된다. 이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자격시험은 점수를 따는 시험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당일에 컨디션 관리만 잘해서 자신감을 갖고 본 시험에 임하면 된다. 2번째, 공부하는 생활을 몸이 기억하게 만든다.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자고 결심을 해도 실제로 지속하기는 어렵다. 그 전까지의 생활에 공부라는 새로운 항목이 더해지는 것이라서 의욕이 생기지 않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날도 있고 반대로 하루 종일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날도 있다. 아무튼 직장인은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의욕에 따라 공부의 양이 좌우되어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합격을 기대할 수 없다. 누구나 식사 후나 잠자기 전에 양치질을 할 것이다. 양치질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이 귀찮지만 어느 사이에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그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귀찮다, 의욕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매일 할 것을 정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도록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 그 할당량은 자신의 실력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하루에 교재를 10페이지 읽는다, 문제집은 5페이지를 풀겠다라고 정한다면 이때의 할당량은 확실히 완수할 수 있을 만큼으로 정한다. 조금 부족하다 느끼면 다음날 공부를 당겨서 하면 되지만 너무 많으면 부담이 돼서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시간을 내기 힘들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몸이 기억한 후부터는 마치 양치질을 건너뛰면 찝찝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귀찮다고 생각한 순간 일이든 공부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도록 할당량부터 설정해야 한다. 3번째, 시간 부족은 오히려 큰 이점이 된다. 회사를 다니면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일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을 낼 수 없다, 공부할 자신이 없다, 이 나이에 무슨 시험이냐며 불가능한 이유를 늘어놓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사회인이 돼서 버블 경제의 붕괴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격증 취득을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도전을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어른이 되어서 하는 공부, 특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는 일하면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솔직히 말하면 시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만한 이점을 일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데는 3가지 이로운 점이 있다. 첫째, 안정된 수입이 확보된다. 공부를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 나는 2년 만에 딱 합격하기로 기간을 정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현실적으로 월급이라는 안정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문제집을 사고 모의 시험을 볼 돈도 없다면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에서 습득한 사회상식과 실무 감각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 발휘된다. 자격증 취득시험은 그 길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입문시험에 불과하다. 합격증은 지하철을 타기 위한 티켓이나 마찬가지다. 수험생의 답안지는 실무가로서 일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양이 충분하다는 증명이고 채점자에게 실력을 드러내 보이는 수단이다. 관점을 바꾸면 일의 내용과 비슷하다. 기획서를 쓴다, 상사에게 보고서를 쓴다, 거래처에 전화한다,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전부 상사나 동료, 고객에게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훌륭한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답안지도 이와 마찬가지다. 채점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 분야에 소양이 있는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쓴다. 일에서 키운 사회 경험과 실무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 리 없다. 특히 논술형 문제와 면접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세 번째,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일을 하면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다. 좋은 예로 방학 숙제가 그렇지 않은가? 사람은 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휴일을 빈둥거리며 보내고 나서 한 것 없이 시간을 보냈다고 후회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거다. 물론 일을 하면 업무 이외의 시간을 쉽게 낼 수 없다. 그런데 일이 바쁘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는 의식을 갖고 마음이 촉박해지면 어떻게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려고 애쓰거나 짧은 시간에도 집중할 수 있다. 나중에 하자라는 말에서 나중이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업무량이 많아 바쁜 사람일수록 오히려 일에서 결과를 낸다는 것도 주위 동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어내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사토 다카유키의 나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로 했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직장인, 취준생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책상에 올려두기 매일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